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유은승입니다. 암 한우를 위한 마음 처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소에 잠 잘 주무시나요? 저의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려고 누웠는데 30분 이상 뒤척이면서 잠들기가 어렵다. 두 번째로 자다가 자주 깬다. 그리고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세 번째로 새벽에 평소보다 일찍 깬다. 이렇게 세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고 이런 수면 문제가 일주일에 3번 이상 지속이 된다. 그리고 낮 동안에 굉장한 피로감을 느낀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불면증을 겪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러한 불면증은 암 환자가 매우 자주 경험하는 증상이자 질병입니다. 암 환자의 30에서 50% 정도가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 환자의 불면증이 굉장히 흔하지만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이 불면증을 치료받기 위해서 전문의를 찾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암이나 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겪어야 할 증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불면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질병이자 또한 어떤 질병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그 우울과 불안에 의해서 하나의 증상으로서 수면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죠. 또한 여러분들이 통증이 있거나 다른 신체 부작용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불면증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제에 의해서 약물의 부작용으로 불면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면증이 여러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증상으로 경험되기도 하지만 불면증 그 자체로 하나의 질병으로서 경험되기도 합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잠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자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죠. 몇 시간 이상 자야 호르몬이 충분히 나온다. 몇 시간 이상 자야 아주 알맞은 잠이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굉장히 7시간이라는 그 시간에 굉장히 얽매여서 그 시간을 꼭 자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에 자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10시부터 2시까지가 면역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다. 면역이 회복되는 시간이다. 이런 뉴스들을 보시면서 그 시간에 굉장히 집착해서 잠을 주무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결국에는 암이 재발할 것이다라는 걱정도 갖고 계시죠. 잠을 잘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질 것이고 이것이 결국 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잠을, 즉 전날 잠을 잘 못 잤을 때 이 부족한 잠을 낮잠으로 보충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반면에 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과도하게 움직여서 몸을 피곤하게 하서라도 꼭 잠을 잘 자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잠에 대한 고전된 생각들 그리고 걱정들은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잠의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졸릴 때 잠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시간이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졸린 신호가 왔을 때 그때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졸린 신호와 피곤한 신호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피곤했을 때의 몸 상태와 졸릴 때 몸에서 나에게 보내는 신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졸릴 때 어떤 모습인가요? 보통 나른해지고 눈꺼풀이 내려앉고 멍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렇게 몸에서 졸린 신호를 보낼 때 그때 놓치지 말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잠자리에 자려고 누웠는데 15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다시 침실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직 잠을 잘 때가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도 다시 잠이 안 오고 뒤척인다 라고 한다면 오랫동안 뒤척이기보다는 느낌상 한 15분이 됐다 라고 하면 다시 침실 밖으로 나오셔서 정적인 활동을 하면서 잠의 신호를 다시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침에 일정한 시각에 일어나는 겁니다. 기상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일어나는 겁니다. 전날 잠을 잘 자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일어나시는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잠자리에서는 휴대폰을 보지 않기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수면 지연 행동을 보이시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수면에 더 방해를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중요한 것은 잠자리에서 시간을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벌써 1시간이나 됐네. 예, 벌써 새벽 2시가 됐네. 앞으로 3시간밖에 못 자네. 예,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서 내가 몇 시간을 잘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시간을 확인하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행동은 잠을 더 못 자게 하고 나를 더 각성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잠자리에서는 시계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침실에서 시계는 그냥 없애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시간 확인, 알람을 맞춰두고 기상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6번째로 낮잠은 최대한 피하시는 겁니다. 낮잠은 오히려 밤잠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 잠을 못 잤으니까 오늘 낮잠으로 보충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낮잠을 자면 오늘은 더 못 잘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두뇌는 낮잠을 밤잠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낮잠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졸린 기운이 있다라고 한다면 3시 이전에 30분 정도만 짧게 주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햇빛을 제때 충분히 쐬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엔 생체시계가 있어서 수면의 리듬을 조절해주고 있고요. 또 잠을 잘 재워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죠. 이렇게 생체시계를 잘 작동시키고 또 수면의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데 있어서 햇빛을 제때 잘 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왕이면 아침에 햇빛을 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잠들기 전에 침실은 어둡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야 뇌 속에서는 이제 밤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잠을 잘 재워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낮과 밤을 햇빛으로 분명하게 구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밤이구나,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잠을 잘 재워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숙면에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이 빛들 때문에 오히려 뇌는 밤이 아닌 낮으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밤잠을 못 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창문을 열고 커튼도 걷고 햇빛을 충분히 쬐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온몸으로 그 햇빛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어때요? 예, 커튼을 걷고 침실을 어둡게 해서 밤에 잘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통증이나 부종과 같이 암 치료의 부작용을 갖고 계시다면 이 부작용은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예, 통증이나 이런 부작용들로 인해서 밤잠에 방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는 부작용을 먼저 치료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요. 이 부작용이 어느 정도 다스려지면 불면증, 즉 잠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운동은 이왕이면 햇빛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때 식사하시고 나서 운동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늦은 시간의 운동은 신체를 과각성시키기 때문에 잠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햇빛을 쬐는 것이 굉장히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왕이면 일석이조로 오전에 햇빛을 쬐면서 운동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활용하시고 적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면의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면에 만족하지 못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느낀다면 전문가를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받기를 권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밤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한번 매일매일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